안녕하십니까, 차사랑입니다. 예, 저는 또 오늘도 내시경에 바크링 한 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적은 뭐 거의 없었는데, 이 차 있는 곳까지, 차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기까지 진짜 막 체증이 꽉 채워버렸어요. 그냥 내가 이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버린 이제 그런 상황인데, 이제 어찌된 사연이냐면은, 이제 차주님이 이제 안 계신 상태에서 이제 키를, 이 빌딩이거든요. 빌딩 건물 지하 5층인데 로비에 맡겨놨다,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, 그 차량 넘버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이런 상황인데, 이제 그 A동, B동으로 나눠져 있는 고층 빌딩입니다. 근데 이제 뭐 다른 특별한 그런 그 정보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, 이제 여기 오면은 뭐 지하 주차장 찾아서, A동 지하 주차장 찾아서 내려가면 되겠지 생각하고 왔는데, 이제 탁 오니까, 이 건물 앞에 딱 오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뭐 A동, B동 따로 이렇게 뭐 표기가 되어 있지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쫙 내려가 봤죠. 지하 5층까지 이제 내려갔는데, 어? 지하 5층에 텅 비어가 있고 차가 딱 한 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차가 고객님 차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이제 기둥에, 그 지하 주차장에는 기둥에 막 번호가 적혀 있죠. 근데 그 고객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준 그 번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지상으로 올라갔죠. 올라가가지고 다른 또 지하로 내려가는 그 주차장이 있나 찾아봐도 없어요.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또 지도를 펴가지고 다시 뭐 다른 출구 입구가 있는지 또 이렇게 그 확대시켜서 확인해봐도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빌딩 밖으로 나와서 삥 한 바퀴 돌다 보니까 1번 게이트, 2번 게이트, 3번 게이트 다 따로 돼 있어요.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정보를 안 주신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당 동에 제일 가깝다 싶은 그런 게이트로 이제 들어가가지고, 이제 그 그게 이제 관리실이 있더라고요. 그 관리실에 이제 뭐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가 맞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,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일단 차부터 찾자. 차가 어디 있는지부터 먼저 찾고 이제 다시 키를 확보하자 이렇게 생각하고, 이제 지하로 딱 내려갔는데, 지하 1층 내려가고 또 지하 2층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입주민 전용이라고 탁 돼 있고 차단기가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차단기가 안 열리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인터폰이 있나 싶어서 막 찾아봐도 인터폰으로 보이는,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인터폰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차주님께 이제 또 전화를 했죠. 전화를 하니까 인터폰이 있다 그러는데 인터폰이 잘 보이지 않아요. 그 한참 찾다 보니까 이제 동그랗게 생긴 뭔가 그 센서처럼 카메라 하나 붙어 있고 뭐 센서처럼 돼 있는 그런 형태의 뭔가 있었는데, 거기를 유심히 봤더니 그 버튼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. 보통 이제 인터폰 같으면은 이제 액정이 있고 거기에 뭐 번호가 막 그 있고, 번호 버튼을 누르면 열릴 수 있도록 뭐 그런 게 돼 있죠.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동그랗게 해가지고 카메라 하나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, 유심히 보니까 밑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버튼 누르고, 이제 차주님이 알려준, 통화를 하면서 알려준 그 이제 호수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하 5층 내려오니까 이제 차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차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키를 또 확보하러 가야죠. 이제 또 위로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로비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. 뭔가 표기가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그 큰 건물의 1층에 전체가 똑같이 그냥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또 없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서 이제 로비가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어딥니다 해가지고, 그래 가서 이제 차량 넘버를 알려주고 키를 이제 그 달라고 했더니 또 없어요, 키가. 그래가지고 또 차주님께 또 전화를 하니까, 이제 차량 넘버를 그 키에다가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이제 그 호수를 적어 놨던 모양입니다. 근데 또 저한테 그 정보를 안 주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 그 호수를 확인해 가지고 키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지하 5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차 옆에 탁 주차해 놓고, 내가 이 상태로 거의 한 40분이 소요됐어요. 막 뱅글뱅글 돌고 지하 5층까지 두 번, 세 번을 내려왔죠.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로비 찾고 차키 찾고 차단기 안 열려서 또 내려갈 수 있는 그 방문자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나 싶어서 또 찾고.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, 이제 저도 뭐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 다 그런 유형을 아니까
근데 여기는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빌딩이나 고층 건물들하고 달랐던 거죠. 근데 이제 차주님도 좀 그런 정보를 미리 뭐 몇 번 게이트로 들어와서 또 뭐 로비는 어디에 있고 또 뭐 차단기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열린다 뭐 이런 정보를 최소한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런 게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채증이 쌓인 상태에서 정교한 작업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대기했다가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몇 년을 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한 번씩 탁 닥치면은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채증이 팍 쌓이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을 할 필요가 있죠, 그죠? 지금 진행하게 될 말리부 촬영입니다. 이 차주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을 때 이제 에바클리닝 하면은 냄새 다 없어지냐는 식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네요. 보통 그 에바클리닝 하시는 분들이 뭐 냄새 100% 해결한다 또는 뭐 거의 뭐 한 수백 대 중에서 뭐 어쩌다가 한 대 빼고는 다 해결된다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거의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. 그게 뭐 100% 해결된다, 거의 100% 해결된다, 그거는 이제 100% 사기다, 아니면은 이제 거의 100% 사기다,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시면 돼요. 그냥 그런 데는 안 쳐다보는 게 약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새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신차 구입을 해가지고 2주도 채 안 돼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악취가 나는 뭐 똥냄새가 나는 차도 있고 찌른내가 나는 차도 있고 식초 냄새가 나는 차도 있고 막 악취가 나는 그런 그 차들이 1년에 뭐 여러 대씩 주문이 들어옵니다. 그런데 안에 에바를 새 걸로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에바를 이제 청소하는 거죠. 에바 클리닝인데 뭐 그것도 끄집어내 가지고 뭐 아래 위로 앞뒤로 다 올 클리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시경 카메라 넣어서 세척기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세척을 하는 건데 완벽한 세척도 불가능한데 이제 새 차를 사가지고 열흘이나 한 2주밖에 안 됐어도 그런 심한 악취가 나는 차들이 1년에 몇 번씩 주문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런 에바 클리닝 한번 하면은 거의 100% 가까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뻥구라를 치는 그런 업자들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는 거죠, 그죠? 저도 뭐 주변에 굵직굵직한 그런 뭐 전국적으로 이름난 그런 업자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에바 클리닝으로 그렇게 그 소문난 그런 업체도 알고 있고 그래 한데 거의 뭐 100대 200대를 해도 한 대 뭐 해결 안 되는 차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은 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뭐 정비소에 물어봐도 뭐 에바를 드러내서 새 걸로 바꿔버려도 교체를 해버려도 해결 안 되는 차도 있다,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론상으로도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뭐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차를 새 걸로 바꿔버려도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그분이 그 차를 운행하는 그런 환경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차주님이 차를 관리하는 그런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에바 클리닝을 해도 또 안에 에바를 새 걸로 바꿔버려도 또 납니다. 얼마 안 갔어. 그 문제점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지 않는 한은. 그래서 100% 또는 100% 가까이 될 것처럼 그렇게 뻥구라를 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으면 그냥 보지도 듣지도 마세요. 그냥 접어버리세요. 그게 막 약입니다. 여기 보면 그 히터 저항 센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. 이게 히터 저항 센서입니다. 이게 여기에 블로우 모터고 내시경 에바 클리닝을 하려면 요 블로우 모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히터 저항 센서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피스가 아래쪽에는 이 피스가 보여요. 근데 저 위에 쪽에도 피스가 있는데 그건 보이질 않습니다. 워낙 이게 좁은 공간인데다가 그래서 이제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제 탈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이게 손을 집어넣어 보면 이제 피스가 만져지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비트를 이용해서 감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. 네, 코브라 비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코브라 비트를 사용을 하고요. 이 말리부 같은 경우는 이게 5.5mm 복스, 5.5mm 복스를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.
여기 요 전기 잭들을 미리 뽑아버려야 이제 손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. 이렇게 이제 감으로 그 피스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 나면 이제 밑에 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죠. 이렇게. 그러면 이 히트장 센서를 이렇게 털어낼 수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길이가 조금 있는 이런 그 연결대를 연결해서 직각 비트를 이용해서 이게 풀면은 좀 수월하게 쉽게 풀 수가 있죠. 세 개를 풀면은 블로우 모터가 내려옵니다. 옛날에 제가 처음 말리부를 할 때 초보 시절에 5.5mm 복서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왔던 사례가 있었어요. 어이가 없죠. 이렇게 해서 블로우 모터까지 내렸습니다. 이 블로우 펜이 부옇죠. 이게 흰색인데 부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깨끗하면은 안에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데 내부가 안 보이죠. 안에도 이제 이물질이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. 요거는 다른 차들은 보통 뭐 클립식으로 체결되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물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요거는 그냥 꼽혀 있는 구조예요. 근데 빼면은 잘 안 빠져요.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히팅건으로 그 데우는 사람도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으로 여기를 살짝 데워 가지고 빼면은 잘 빠져요. 세zet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, 이렇게 바가지 딱 받쳐 놓으면 돼요. 분리하니까 이 뒤에가 이게 벌겋죠.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안에 이렇게 내부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. 색깔이 예쁘게 됐죠. 이만한 땐물이 나왔어요. 이제 안에는 여기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안에 내부가 들여다 보이죠. 이렇게 투명하게 깨끗한 상태가 됐습니다. 첫 땐물인데 이제 약간 누렇게 노네요.